정말 중요하거든요. 색소 침착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다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드름 때문에 약해진 피부 장벽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안녕하십니까, 맨지뷰티 훈입니다. 여드름은 다 나았는데 갈색 자국이 안 없어져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색소 침착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다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막 색소 침착 없애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색소 침착 앰플 추천 뭐 이런 것들을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요건 시간 낭비였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냥 색소 침착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여드름 자국이 생긴 시점마다 피부 상태가 완전히 달랐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리법도 이제 달라졌었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하니까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자국이 생긴 시점에 따라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은지 쉽고 빠르게 정리를 딱 해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내 얼굴에 왜 이렇게 거뭇거뭇한 자국들이 생기는지 그냥 쉽게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드름이 나면 피부 안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 염증이 자극이 되어가지고 피부가 멜라닌을 좀 과도하게 생성을 해요. 원래 멜라닌은 피부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지는 건데 염증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한 곳으로 뭉쳐가지고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이 다 낫고 나서도 그 멜라닌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색소 침착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염증이 클수록 또 오래 갈수록 더 깊이 더 진하게 색소 침착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 났을 때 그 초반 대처가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여드름 짠 직후나 아니 여드름 짜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지났다 하시는 분들은 딱 4가지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미백 앰플이나 고기능성 앰플 이런 거를 바로 발라주시는 마세요. 여드름 직후 피부는 쉽게 말해가지고 상처난 상태예요. 근데 이때 막 색소 침착 안 생기겠다고 막 미백 앰플 바르거나 고기능성 세럼 이런 걸 바른다? 그럼 아무리 열심히 발라봤자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극받아가지고 염증이 더 도지고 색소 침착도 더 진하게 생겨요. 색소 침착은 결국에는 염증 신호가 멜라닌을 만들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더 빨리 끊어내면 빨리 끊어낼수록 색소 침착은 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딱 요 시기에는 단순하게 보습이랑 진정 딱 요 2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시카나 판테놀 같은 진정 성분으로 피부를 좀 진정시키고 보습으로 피부가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피부가 빨리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염증도 막 오래 가지 않아가지고 색소 침착이 막 심해질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죠.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드름 짠 직후에는 미백이 아니라 상처 치료가 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여드름 패치가 아니라 이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이런 패치를 써주세요. 색소 침착이 진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라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여드름을 짠 자리는 색소가 만들어지기 쉬운 상태여가지고 이때 자외선을 받으면 더 진하고 오래 남을 수가 있어요, 색소 침착이. 그래서 뭐 선크림 잘 바르라는 건 당연한 거고, 여드름 패치를 붙일 때도 UV 차단 기능이 있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요거 케어 플러스에 UV 차단 스파 패치 요거를 좀 쓰고 있는데, 요게 사이즈도 3가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드름 크기별로 막 붙일 수가 있어서 좋고, 이게 흡착력도 좋아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붙이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 상태 그대로 있어가지고 요 점도 되게 좋더라고요. 뭐 일반 패치보다 가격이 살짝 있긴 한데 해봤자 뭐 몇천 원 차이밖에 안 되니까 일반 패치 말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패치를 붙여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밤에는 패치보다는 연고를 더 써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낮에는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 이런 거를 좀 차단해주는 패치가 좋긴 한데 밤에는 피부가 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고름이나 진물 이런 게 잘 안 나온다 하시는 상태라면 패치를 굳이 막 밤새 붙이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요럴 때는 재생연고를 좀 얇게 패발라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재생연고 중에서 저는 좀 마데카솔 연고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데카솔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마데카솔 케어랑 복합 마데카솔은 항생제가 들어있단 말이죠. 오래 사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요 마데카솔 연고로 써주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걸 뭐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자기 전에 스킨케어를 다 하신 상태에서 면봉에 그냥 조금만 짜가지고 재생이 필요한 부분에 그냥 톡톡톡톡 발라주신 다음에 주무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낮에는 이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패치를 써주시고 밤에는 재생연고로 좀 피부 회복을 돕는 이렇게 루틴을 좀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상처가 다 아물었다 싶을 때는 선크림 진짜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상처는 다 아물었는데 갈색 자국만 남았다? 요때부터는 진짜 선크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외선은 멜라닌 생성을 자극해가지고 여드름 자국을 더 진하고 오래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상처가 덜 남은 상태다. 그러면 선크림을 좀 바로 바르기보다는 피부가 회복을 좀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발라주시는 게 더 좋고, 눌렀을 때 크게 막 아프지도 않고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선크림을 진짜 꾸준히 계속 발라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는데 외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처 부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자외선 차단 패치 요거를 붙여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선크림 꼼꼼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막 패치 붙이고 선크림 어떻게 바르는지 막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패치 붙인 부분만 그냥 톡톡 두드려가지고 발라주시거나 떼지지 않게 그냥 살살 겉에 좀 문질러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똑같이 발라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상처가 어느 정도 다 아물고 그렇게 눌러도 아프진 않은데 거울 보면 막 거뭇거뭇한 흔적이 남아있다. 요 단계가 이제 보통 여드름 짠지 한 일주일이나 한 몇 개월 된 초기 색소 침착 단계인데, 사실은 요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요 때는 색소가 막 깊게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관리하면 가장 빠르게 효과 볼 수 있는 골든 타임이거든요. 요 때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성분이 바로 나이아세나마이드입니다. 요 성분을 쉽게 말하면 색소가 더 진해지는 걸 막아주고 이미 생긴 자국도 좀 옅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 바로 나이아세나마이드 성분이에요. 그리고 요 성분이 특히 진짜 좋은 이유가 색소 침착뿐만이 아니라 여드름 때문에 약해진 피부 장벽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색소 침착이랑 피부 회복을 같이 관리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함량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5%에서 10% 정도, 요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함량이라고 더 빨리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막 피부가 따갑거나 자극이 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초보자는 여드름이 막 나았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5%에서 10% 정도를 써주시고, 난 피부 장벽이 좀 튼튼한 편이다, 혹은 5% 10% 세럼에 좀 적응이 어느 정도 됐다 하시는 분들은 뭐 20%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아침 저녁에 세럼 단계에서 꾸준히 발라주시면 되고, 자극이 비교적 적은 편이어가지고 대부분의 피부도 부담 없이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각질 케어도 좀 같이 해주셔야 돼요. 색소 침착은 결국에는 피부가 얼마나 더 빨리 새 피부로 교체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각질 케어를 해주면 오래된 각질이 떨어질 때 색소도 같이 조금씩 빠지게 되면서 자국이 더 빨리 옅어질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강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순하게 하는 겁니다. 여드름이 막 지나간 피부는 아직 예민한 상태여가지고 스크럽처럼 강한 각질 제거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돼가지고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쓰는 게 요 폴라초이스의 바 2% 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좀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추천드려요. 이게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주는 게 아니라 피부에 좀 흡수되면서 각질을 녹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에도 비교적 부담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근데 뭐 이것도 매일매일 쓰면 자극이 조금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에 한 두세 번 정도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그 뒤에 이제 피부 상태를 체크하면서 횟수를 점차 늘려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부과 시술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홈케어를 꾸준히 하는데도 안 없어지는 그 색소 침착들 있죠. 요런 자국들은 대부분 좀 색소가 좀 깊게 박혀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미백 앰플을 바르거나 막 아무리 홈케어를 해줘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럴 때는 저는 피부과 시술을 좀 병행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소 침착 레이저는 뭐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코토닝을 받고 있습니다. 피코토닝은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피부에 남아있는 색소를 아주 짧게 부셔가지고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없애도록 도와주는 그런 레이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 4회 정도 받았는데 시술 받기 전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좀 옅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격은 뭐 병원마다 차이가 다 있긴 하지만 저는 5회 패키지로 해가지고 한 30만원 초반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통증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염 레이저 제모 있잖아요. 그 정도의 통증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수염 제모를 얼굴 전체적으로 하는 느낌인 거지, 수염 제모도 막 수염 굵은데 레이저 쏘면 더 따끔거리고 얇게 있는 곳에는 좀 덜 따끔거리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소 침착이 좀 진하게 돼 있다 하는 곳은 생각보다 좀 따끔거리고 그냥 잡티나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곳은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솔직히 남자분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한두 번 받는다고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시술은 아니고 여러 번 좀 꾸준히 받아야 눈에 띄게 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홈케어는 꾸준히 계속 해주시면서 레이저도 좀 병행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색소 침착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색소 침착은 진짜 종류랑 단계만 어느 정도 제대로 알면 관리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어느 단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좀 관리를 좀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색소 침착이 엄청 심했다가 지금 좀 많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다 보면 어느새 눈에 띄게 옅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